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남부두에 모든 여가 불러봤다 찾아올 왔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가수 현인 선생의 대표곡인 굳세어라 금소나를 듣고 계신데요. 비운의 한국 전쟁을 소재로 많은 대중의 공감을 얻으며 히트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으로 더 알려져 있는 한국 전쟁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지금도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기에 이는 과거의 막연한 역사가 아닌 현실의 생생한 체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요. 수세에 몰렸던 한국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한국군과 연합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함경도까지 진격하며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우리는 다시 눈물의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흥남철수.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흥남 탈출의 이야기는 처절하였고 탈출을 도운 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가운데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사후퇴로 알려진 그날 흥남부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은 그 눈물겨운 위대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벌어진 흥남철수작전. 흥남철수작전은 1950년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함경남도 장진호 부근에서 국군과 연합군이 포위되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12월 9일부터 흥남항을 통해 10만여 명의 군인들을 후방으로 철수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200여 척의 함정이 동원된 배는 군인들의 철수를 위한 작전이었고 피난민의 탈출은 아예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3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에 의해 연합군이 후퇴작전을 진행하자 의외의 풍경이 벌어집니다. 후퇴하는 군인들을 따라 민간인들이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특히 위치가 흥남부대와 가까웠던 함흥과 흥남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국군과 연합군의 행렬을 따라 흥남부대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해병대 문관으로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 선생이 막역한 친분이 있었던 미국의 포니 대령과 함께 미 10군 단장 에드워드 아문드 소장을 찾아가 애원을 하게 됩니다.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가려는 저 피난민들은 중공군의 공격에 몰살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라며 그들을 구해줄 것을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문드 소장은 두 사람의 간절한 부탁에 결단을 내리고 마지막 배인 빅토리호의 선장인 라로 선장에게 피난민들을 배에 실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빅토리호의 선장인 라로 선장은 선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는 상부의 명령이 아닌 현장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라로 선장은 최대한 많은 피난민을 싣고 가겠다고 말하고 배에 실려있는 군수품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피난민들을 배에 승선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9일부터 시작된 흥남철수작전은 13일 무렵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떠났지만 아직도 흥남부대에는 수많은 피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로 선장은 피난민을 외면할 수 없어 그들의 구제를 결심하고 외항에서 부두를 향해 진입하였습니다. 다른 배는 다 떠나고 메르디스 빅토리호는 부대에 남은 마지막 상선이었습니다. 배에 장착되고 있던 크레인을 이용해 20명씩 나눠서 마치 짐짝처럼 피난민을 배에 옮겨 실었고 화물칸을 철판을 이용해 3층으로 개조한 뒤 5개의 화물칸에 층층이 사람들을 가득 채웠고 이어 야외 갑판까지 빈 공간이 없이 피난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원산에서 부산까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화물칸에서 정원에 200배가 넘는 14,000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이렇게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상황들이 빅토리호의 항해일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5개의 화물칸 중 1, 2, 3칸은 사다리를 이용해 피난민을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앞까지 몰려온 중공군을 피해 목숨을 걸고 배에 올라탄 사람들. 이들을 태우기 위해 모든 방법이 동원되었으며 피난민이 배에 오르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12월 24일 14,000명을 태운 배가 흥남부대를 빠져나와 남쪽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피난민의 증언에 의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물칸 안에는 사람들에 끼어 꼼짝을 할 수 없었고 배멀미로 구토하는 사람, 대소변을 지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오물로 인해 바닥이 미끄러웠고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살았다는 안도감과 자유의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탈출 속에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고 너무도 놀랍게도 피난민을 태운 빅토리호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으니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들을 태운 빅토리호는 부산에 도착하지만 부산은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 입항이 거부되었고 라로 선장은 80km를 더 항해해 25일 거제의 장승포항에 피난민들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신들러라 불리우는 현봉학 박사는 휴전 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후학들을 가르치시다가 2007년에 별세하셨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소개되어 우리에게 더욱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그의 인도주의적 업적을 기념하며 남대문에 있는 세브란스 빌딩 광장에 현봉학 박사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 함흥 철수 당시 빅토리호에서 출생한 5명의 아이 중 2명의 아이가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한 모습으로 이날 제막식에 참여하여 66년 만에 흥남 철수의 감격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우리 동포인 현봉학 박사의 역할도 대단하셨지만 더 감동적인 건 빅토리호의 선장이었던 또 한 명의 공로자인 라로 선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낯선 나라의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구해낸 그의 의로움은 큰 귀감과 더불어 우리는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로 선장은 한국 전쟁 후 수사가 되어 많은 봉사를 하시며 2001년도에 선종하셨고 카톨릭의 성인으로 추대되시면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전쟁의 참혹함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고 그날의 생생한 역사와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그 의인들을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